어쩌면 청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청춘의 DJ 오디 한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사실 한비 씨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주변에 청취자분들께 연락을 한번 받았는데 네. 한비 씨의 노래를 여러 번 듣고서 좀 관심이 가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찾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진짜 인기 팩트예요, 장난 아니네. 팩트. 어제 근데 찾았는데 유튜브에서 본인의 노래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찾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네.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노래를? 저에게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네. 페이스북에 네. 가셔서 한비라고 치면 네. 그 예술가 페이지가 나와요. 그 위에서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한비 치면은 제 기억에 위에서 두 번째 그 네. 되게 색깔이 얼굴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 링크랑 네. 어떤 제 공연 일정이랑 다 써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제가 또 이 얘기를 듣고선 네. 유튜브에서 하나 네.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는데 이제 관리해야지. 이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듣고 팬이 진짜 있는데. 네. 너무 좀 스스로 너무 작아진 느낌? 내가 음. 뭘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줬구나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좀 제대로 좀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혼났네. 예. 네, 어쨌든 그걸로 뭐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시거나 유튜브 이제 채널 만들 거라고 하시니까 거기 들어가면 한비라고 검색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거 궁금하신 거야?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네, 어쨌든 뭐 지난주에 뭐 별일 없으셨나요? 한 주간에 뭐 있었던 일 얘기 한번 지난주요? 하고 가죠. 네. 저는 이제 공연 일정들이 이제 슬슬 나와가지고 네. 이제 다음 주 일요일도 공연이 하나 잡히고 3월 달에도 공연이 하나 잡히고 좀 그것 때문에 조금 바빴죠. 공연 일정들 조율하느라. 그럼 다음 주 일요일 공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은 이제 관악구에 네. 사운드 마인드라는 라이브 클럽이 사운드 있어요. 마인드? 네, 몇 시에 하죠? 그걸? 제가 한 8시쯤에 공연일 거예요. 제가 세 8시쯤에? 번째였으니까 8시 15분인가 그쯤일 거예요. 그 입장료가 뭐 따로 있어요, 그게? 거기는 입장료 따로 없어요. 근데 네. 뭔가 아무것도 안 시키기에는 힘들걸요. 네. 거기서 제가 가보니까 아니 뭐 입장료 그냥 없고 그냥 막 들어가서 듣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요? 근데 네. 눈치가 보일 겁니다. 거기서는 뭐 하나 들고 있어야 돼. 그렇구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편의점에 하나 사가지고 좀 네, 숨겨왔다가 이게 네. 그럴 수는 있지. 어쨌든 다음 주에 또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한번 공연에 오시는 관객분들을 어쩌면 청춘을 듣고서 오셨다라는 걸 한번 듣고 볼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날 공연이 있다고 때까지.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분들을 만날 때까지. 언젠간 이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드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너무 연기톤 아니야? 네. 안 궁금하니까. 뭐 알아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진짜. 어쨌든 저는 딱히 맨날 항상 똑같아요. 중국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중국어 이럴 때 한두 개씩 또 해줘야죠. 제가 배우 나중에 표현들. 좀 배움이 깊어지면은 한번 제대로 한번 중국어로 한번 말을 못 하고 듣- 싶어요. 못 듣겠네. 그러니까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어쨌든 중국어 하고 이거 방송 준비도 하고 하는데 요새 한 그저께는 친구가 행정고시 준비하려고 신림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저께 그래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뭐 안 볼 거다 하면서 볼 거다. 이제 걔도 다른 세계로 갈 거다. 그러면서 보면은 괜히 신경 쓰이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흐트러지니까 맞죠. 이듬이 그래서 이제 한동안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대학교 친구인데. 네네네. 그래서 뭔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도 떠나 보내야 하는 느낌. 이제 서서히 내 주변에서 하나 둘씩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런 어쩌면 청춘과 맞게 그 청춘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 그 친구를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우면서도 그런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되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 약간 약간 김강석의 서른쯤에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행정고시나 이게 또 어렵잖아요. 합격하는 게 워낙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거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싸움에 이렇게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고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진짜 그렇죠. 2년 3년 동안 그렇게 머리 쥐어쓰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게 말이 쉽지 군대 2년 참기도 힘든데
주변에 더 이렇게 우울하죠, 자유가 솔직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맞아. 가둬가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고 하더라고. 어쨌든 저는 그런 게 가장 인상적인 저의 경험이었고, 진짜 어쩌면 청춘에 맞는 일주일을 보냈네. 네, 그래서 어쩌면 청춘에 꼭 이 얘기를 한번 들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 같은 거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어쩌면 청춘 얘기 들으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분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가진 또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 들으시면서 위로나 위로도 약간 되고. 이런 그런 거 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 저희가 위클리픽 주제로 오늘, 한번 바로 네. 들어가 볼게요. 오늘 뭐 할지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이번에 주제는 바로 수면과 관련된 얘기예요. 수면. 네, 아까 뭐 그런 친구 얘기도 했지만 요새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맞아요. 같은데, 공부도 그렇고 뭐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럴 테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꾸 쌓이게 하는 사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못 자게 하는 사회. 네,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자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했는데 조금이라도 뭐 예능 하나 더 보고 자고 싶고 뭐 하나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고카페인 사회. 네, 그런 사회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조명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야지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잠에 관련된 좀 미신이나 약간 그쵸. 좀 근거 없는 루머들, 소문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면을 파헤쳐서 숙면을 취해보자. 네, 저희가 아우, 진짜 좋은데? 청춘들이 이번에 되게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저희의 수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잠 잘 자는 편이에요? 어때요? 저는 진짜 네. 잘 자요. 잘 잘 자요?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머리를 붙이면 한 5분 만에 잠들고 이런 이게 스타일인가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네, 그 머리를 대자마자 잔다 이런 느낌의 잘 자는 것보다는 네. 숙면을 잘 취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개운하게 자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음. 되게 회복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 가위 네. 눌려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럼 몇 시간을 자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7시간? 네. 그럼 건강하게 자네. 6시간 반, 7시간 반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제가 좀 나름 고민해서 나한테 맞는 사이클은 7시간이다. 그래요?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수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번 주제에 딱 어울리는 케이스네. 그래서 되게 네. 이번에 수면 얘기해서 네. 너무 좋았어. 음. 제가 좋아하는 분야고. 그럼 이번에 관심 있기도 하고. 한비의 잠 노하우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네. 또 약간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야행성이에요. 전 되게. 요즘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도 원래 그랬어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 이 패턴을. 그러니까 항상 새벽 2-3시에 항상 자는 게 버릇이 돼서 이제는 일찍 자려고 하면은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누워도 이것저것 드라마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2-3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뭘 좀 하고 자자 해서 뭐 중국어 공부도 하고 그 시간에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늦게 일어나고 또. 네, 그럼 또 그러면.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수면 습관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시고, 저는 또 어떻게 해야 잘 일어나도 자는 건가? 예, 저는 또 일어나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상하게. 아, 진짜요? 예, 한 7시간 자는데도 피곤해. 저는 근데 머리를 대면 바로 잠드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건 좀 부러워. 예, 그런데도 일어나면 되게 피곤해서 숙면은 못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어떻게 보면 한비랑은 좀 반대인데, 맞아, 그런 맞아. 어떤 수면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그러면 네. 좀 수면이 우리가 네. 왜 수면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네, 왜 수면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 청취자분들께서 좀 흥미를 끌고자 저희가 질문을 저가 한 2-3개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수면은 몰아서 자도 된다. OX 한번 맞춰볼래요? 수면은 몰아서 자도 된다. 저는 나름 수면 전문가입니다. 수면 전문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세요. 이분은 지금 박사기 때문에. 박사? 네, 수면은 몰아서 자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4시간 자다가 주말에 한 10시간, 12시간 퍼질러 자는 게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 OX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답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잠은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는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4시간만 자고서 뭐 수능 뭐 잘 봤다. 약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과연 뭐 맞는 사당오락 것일까?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 그리고 가위 눌림은 귀신이 나를 싫어해서 생기는 거다.
내가 막 허해져 그렇다. 그러니까 기가 마음이 약해서. 허해서 기가 약해서 그러는 가위에 눌리는 거다. OX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하시죠? 네.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네. TV에서 그 점프 뛰었다가 점프 뛰었다가 하는 다시 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네, 뭔가 그런 재미를 뭐 의도치 않게 잔재미. 네, 잔재미를 한번 뭐 하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잠을 자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뭐 익히 아시겠지만 뭐 이제 수면을 통해서 몸도 회복하고 이제 소진된 것들을 보충하고 이제 뇌의 효율성도 이제 복원하고 이런 그렇죠. 건데 네네. 실제로는 수면 중에 매일 막 5천억 개에서 1조 개의 세포가 재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수험생은 잠을 많이 자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학습 기억이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 과정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그 수상돌기라고 하거든요. 그 정보를 수신하는 부분을. 그렇죠. 근데 반복 학습을 거치면 수상돌기의 송수신이 원활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잠을 잘 때 보통 그 기억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결국에 외워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 잠을 자지 않으면 본인이 기억력을 자꾸만 감퇴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수험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이 공부에 몰두해서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너무 그런 압박감에 맨날 수업 시간에 졸지 마시고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네네네. 네,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잠을 자야 이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돼서 네, 맞아요. 자기 것으로 그 공부할 때 그런 네.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거를 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머릿속에서 그런 시간을 줘야 돼요. 하루 종일 네. 인풋만 하면은 네. 기계도 지치는데 사람이 안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배터리 충전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맨날 50%까지 충전을 하고 사느냐, 100%까지 충전을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머릿속에 네. 정보를 주고 거기서 이제 그죠. 자기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어디 너는 3층으로 가라. 네, 이런 정보는 5층으로 가라. 이런 시간이 필요한 네.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체 리듬과 어긋나 있는 현대인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신체는 잠영종 없이도 일어날 수 있게 설계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리듬. 12시가 되면 배가 고프다 하면 올해 배꼽 시계가 울린다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바로 신체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배꼽 시계와 같은 그런 생체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집단을 분리해서 한 집단에는 6시간, 나머지 집단에는 9시간 잘 수 있다고 하니까 6시 뒤에 이렇게 그냥 일어났다고 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가 아니라 먼 조상 때부터 인류. 사냥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코뿔소가 매일 뭐 새벽 4시에 뭐 등장을 한다 하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히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네. 몇 번 잡다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체 리듬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실 거기 이제 네. 태양과 밀접한 관련이죠. 사실 네, 태양으로 그렇죠. 이제 생체 리듬이 네. 만들어지는 건데 요즘에는 막 특히나 반지하 살거나 네. 뭐 아니면은 뭐 앞에 조망권 뭐 이런 조경권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파트 앞에 아파트가 또 있어서 막 가로막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체 리듬이 사실 좀 힘들죠. 맞습니다. 그 네.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그걸 어떻게 햇빛을 쐬야 된다 이것도 이 생활 맞아. 습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좋은 팁을 많이 방출하겠습니다. 네, 그런 꿀팁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잠을 자연스럽게 자지 못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하고 4시간, 5시간만 자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신체 리듬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학자들도 있는데 만약에 수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울증, 운동 능력 감소, 뭐 당뇨병, 암, 비만, 고혈압 이런 병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이렇게 생체 리듬과 다르게 이제 빛과 어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빛을 거꾸로 주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뭐 어둡게 해갖고 쥐들이 생활 리듬을 깨버린 거예요. 쥐들의 생활 리듬을. 그랬더니 심적 건강이 되게 위태로워졌다고 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는 야간 근무 있잖아요. 야간 네네네네. 근무를 암 유발인자 리스트에 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만큼 수면이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수면을 잘 취해야 사실 비만, 뭐 당뇨 예방되고 면역력 강화되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수면 우리가 그 심장이나 뇌 같은 게 저희가 깨어 있는 상태는 이제 각성 상태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깨어 있으면 뇌랑 심장이 쉬지를 못해요. 심장이 제대로 그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막 활동하고 있는데 쉬면은 거의 죽은 거죠. 뭐 그거는 활동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1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생각이니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고. 근데 이게 잠을 잘 때만 심장 박동도 느려지면서 저기 이완이 되고 그다음에 뇌도 이제 자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그 사이클이 있어야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좀 예방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리듬에서 이제 비만이라던가 어떤 뼈 골격근, 뼈 같은 것들도 이제 강화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 부신피질이라던가 그 사이클들이 제대로 조절되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 월드컵이었죠. 14년 맞죠? 14년 월드컵. 2014년 월드컵에서 그 월드 경기를 보려고 이틀 동안 잠을 안 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노화와 질병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런 멜라토닌이 보통 잠잘 때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수면 자체가 우리가 뭐 비싼 영양제를 먹을 게 아니고 잠만 제대로 자면은 굉장히 몸이 좋아지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면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파헤쳐야 이제 좀 좋은 방법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면 원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면 사이클이 있다고 해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단계인데 4단계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구체적일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이 있어요. 근데 얕은 수면을 보통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렘 수면 단계는 보통 뇌파를 측정하면 깨어있을 때랑 비슷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기가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주기가 보통 9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잠은 그 90분 주기로 설정하는 게 좋대요. 예를 들어서 3시간에서 뭐 4시간 반, 그리고 6시간, 7시간 반 이렇게 보통 6시간이나 7시간 반, 9시간 이렇게 주기별로 주기가 그러니까 얕은 수면일 때 깨는 게 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다 그런 말끔한 상태에서 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5시에서 8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코르티솔이 무슨 호르몬이냐면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몸속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거하거나 좀 걔랑 맞서 싸우기 위해. 근데 아침 되면은 코르티솔이 그걸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침 되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좀 짜증나는 거죠. 그냥 누워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분비할 때도 사실 코르티솔이니까 그런 사이클까지 생각을 해서 일어나는 게 가장 좋죠. 맞습니다. 또 12시간 리듬이라고 또 있는데 12시간마다 사람이 되게 졸린 시기가 있대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낮잠 잘 시기인데 그게 바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식곤증이라고 하잖아요. 식곤증 유발을 하는 게 우리 12시간 리듬에 걸쳐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곤증은 어떻게 보면은 리듬상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낮잠을 20분 이상 자면 굉장히 몸에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잠을 오래 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서 일어나게 되면 되게 몽롱하고 되게 몽환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자고 바로 일어나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괜히 정신이 어지럽고 산만해져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잠에 취해 있다고 말을 흔히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그 깊은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면 사이클이 그 논 렘 수면, 렘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이 아닌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렘 수면 아닌 상태 1, 2, 3, 4단계 후에 렘 수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렘 수면은 그때 꿈을 꾸거든요. 근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점점 깊어져서 마지막에 렘으로 꿈을 꾸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기본적인 사이클이. 근데 이게 시간대가 주기가 한 90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깨면
이 사이클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 반복되면 램 수면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삽입돼요. 2단계에 들어가고 3단계에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악몽이 되거나 어떤 가위 눌림이 나던가 네. 좀 호르몬적으로 불균형이 생기죠. 그럼 우울감이 생기던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주기를 잘 맞춰줘야 네. 정신 건강에 맞습니다. 좋다, 이롭다. 맞습니다. 그런 건강한 낮잠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깊은 수면에 드는 게 굉장히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열쇠 꾸러미를 들고서 잤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깊은 수면이 들면은 손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보통 그런 막 머리가 떨어지거나 하잖아요. 저희 뭐 버스에서 잘 때. 네네네. 그럴 때 본인이 이제 깨서 다시 연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잠에 대해서는 그 아예 3단계, 4단계 깊은 수면으로 안 들어가니까 네. 그때 델타파가 나거든요. 그거기 네. 전에 네. 그 전에 깨면은 조금 피로감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좋다는 주장도 있고 네. 아예 한 사이클을 도는 거죠. 90분 단위로. 그래서 네. 아예 사이클을 돌면 한 번 숙면을 취해서 나면 훨씬 낫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낮잠을 아까 말하신 대로 20분 내로 끝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아예 한 사이클을 만들어서 네. 그만큼 숙면을 취하던가. 그래서 사실 스페인이나 여러 남미 나라들은 시에스타라 그러죠. 그 네. 낮잠 자는 문화. 네. 사실 그게 거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도 호르몬과도 수면이 또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호르몬에 대해서 뭐 말씀 호르몬이요? 네. 일단 호르몬 얘기를 드리면 네. 멜라토닌, 세로토닌, 그다음에 트립토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멜라토닌은 밤에 좀 많이 나오고 세로토닌은 낮에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둘은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는 거고 세로토닌은 낮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사실 끝과 끝은 언제나 통하잖아요. 이 네. 상반된 거는. 그래서 그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해야 나중에 밤에도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잠을 잘 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낮에 태양을 많이 받아야 돼. 활동을 많이 받고 태양을 많이 받아야 돼. 왜냐하면은 세로토닌은 트리토판이라는 어떤 필수 아미노산에 합성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태양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양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적절한 활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낮에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집에 그냥 뒹굴고 있거나 네.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잘 나가면 잠도 잘 안 와요. 네. 그런 날에는 오히려 피곤하기만 하고 사실 맞아. 그래서 활동을 잘해야 잠도 잘 잘 수 있다. 맞아요.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면 사이클이나 호르몬과도 이렇게 수면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좋은 수면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즉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아까 한비가 말했던 것처럼 햇빛을 많이 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햇빛을 많이 쐬면 인간이 낮과 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으면서 신체 리듬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그냥 뇌만 신체 리듬이 있는 게 아니고 위도 신체 리듬이 있고 간도 있고 진짜 제각각 모든 장기들이 신체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들이 다 뒤엉켜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햇빛을 많이 쐬면은 이제 모든 장기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서로 그런 리듬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햇빛을 많이 쐬주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약간 좀 네.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햇빛 쬐면은 되게 피부 안 좋아진다 이러면서 잘 안 나가잖아요. 햇빛도 그렇죠. 안 잘라고 막 가리고 네. 이러는데 네, 특히 유럽에서나 독일이나 뭐 약간 조금 북쪽 이런 데서는 햇빛이 딱 떴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옷 벗고 나오거든요. 네, 무조건 햇빛을 쐬야 된다. 그래서 해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맞아요. 그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해가 많아서 그런가? 너무 태양이 많아서. 제가 한번 영국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윈블던 했을 때였어요. 네네. 근데 날이 진짜 좋았는데 원래 영국은 날이 좀 구리잖아요. 우중충. 네. 구리다. 그러니까 햇빛이 나오니까 그 윈블던 경기를 뭐 TV 같은 거를 바깥에서 설치해 놓고
다들 그 의자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맥주 마시면서 선글라스 끼고 막 윈블던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뭔가 이런 햇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런 영국이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햇빛이 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그 윈블던 경기를 보러 나온 것도 있지만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집에서 볼 수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나와서 햇빛을 일광욕을 하면서 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은 그 너무 또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이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적당량의 30분에서 40분 내외로 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데 이게 사실 미세먼지 농도나 어떤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좀 조절을 하셔서 태양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요즘에 너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옛날 같으면은 진짜 태양이 무조건 많이 쐬도 좋은 거였는데 요즘엔 또 그렇게 또 섣불리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좀 또 요즘 오존층 파괴도 얘기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막 밖에서 뭐 마라톤을 하시고 이럴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아침에 보통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아침 같은 때 잠깐 장을 보러 나가신다든지 그러면서 햇빛이 중천에 떠 있을 때 무엇인가 그냥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굳이 그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면 그냥 잠깐씩 나와서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햇빛도 한번 쐬고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도 아까 그 집중력 사이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 그 타임 브레이킹 타임에 가끔씩 나와서 딱 햇빛 쐬고 이러면 가장 좋죠. 그게 가장 딱 적당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단어 하나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들어와. 머릿속에 안 들어와. 맞아. 그렇게 햇빛을 한번 쐬고 들어와서 집중력 있게 하면은 더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고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일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우리 과학을 믿어야죠. 네, 맞아요.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게 보통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게 서울 사시는 분들만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빛 때문에 본인이 잠을 잘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빛 때문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어둡게 예를 들어서 커튼을 친다든지 블라인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두울 땐 어둡게 그리고 지금 밝을 땐 확실하게 밝게 이렇게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치안도 좋고 밤에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카페인 많이 먹고 야근 많이 하고 잘 못 자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낮에는 진짜 햇빛 쐬고 밤에는 불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밝잖아, 밖에 나가면 무조건 다 불 켜져 있고 좀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에서라도 최소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거. 조명도 그렇고 스마트폰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밝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심한 자극을 줘서 자려고 누워도 이게 잔상이 계속 생각나면서 숙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하시는 분이 진짜 저도 사실 많이 하지만 저도 맨날 해요. 사실 자기 전에 저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그냥 소리로만 듣거나 이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별것도 없는데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안 좋은 건데 몸에. 저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둘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말하긴 쉬운데 실천하기 어려워서 실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오늘부터라도 한번 스마트폰 잘 때 스마트폰이라도 떨어뜨려 놓자라는 생각을 좀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에 들다가 얼굴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스마트폰 보다가 얼굴에 떨어뜨려서 얼굴에 상처 난 적도 있거든요. 진짜 많더라고 그 사람 한 번. 저는 심지어 아이패드 떨어뜨려 갖고 큰일 날 뻔했었어요. 난리도 아닌데. 그런데 아이패드 괜찮아? 아이패드 멀쩡합니다. 아 다행이네. 좀 그게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자기 전에 계속 저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롤챔스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수면 습관인데 롤챔스 전 롤을 안 하는데도 보는 이유가 그냥 그걸 보면은 스르르 잠이 오거든요. 약간 그렇게 자는 편이에요. 그냥 그걸 보면서. 그런데 그것도 이게 눈에 자꾸 피로함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밝은 데서 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본인의 수면 리듬을 자꾸 해치는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새벽에 자신다면서요. 2시, 3시. 그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보고 자면은 완전히 몸을 망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싶어요. 오늘부터는 이걸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스마트폰은 떨어뜨려 놓고 자려고.
여러분들도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번 우리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저는 이미 별로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좀 그래서 잘 자는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집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잘 때 뭔가 그 정적이나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각보다는 청각을 더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리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뭔가 그런 게 좀 외롭다거나 뭔가 필요하다 싶어도 뭔가 본다기보다는 듣는 것들 위주로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굉장히 좋은 거예요. 라디오를 튼다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잠 잘 오죠. 보통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 같은 거를 추천한다고 해요. 그런 수면 습관을 이렇게 바꾸는 데에도 음악이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조근조근 이야기 나누면 쫙 스르르 잠 오잖아요. 성시경?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라디오 보통 많이 들으시잖아요, 진짜. 잘 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수면 패턴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제 루틴 설정하기인데, 그 생체 리듬이라고 한다면 보통 야행성 그리고 아침형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셔야 될 것 같은 게, 요즘에 일자리 같은 거 구하실 때도 다 아침형 인간을 원하잖아요. 맨날 9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 결국에 한 7시, 6시엔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야행성이라면 6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는 진짜 고역인 거죠. 한 6시간도 못 자는데. 네. 그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난 부엉이과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봤는데 전반적으로 70%는 그거래요. 이게 부엉이과로 살라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침형 인간으로 하려고 하면은 아침형 인간이 될 수도 있어. 자기가 노력하면은. 맞아요. 근데 15%는 무조건 아침형이야. 그렇게 이제 멜라토닌이나 또 호르몬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네. 아니고 그리고 15%는 부엉이과인데 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있대요. 유전자 내에서 그거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을 받아들이는 거를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거를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그거를 피로를 푸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유전자가 다르는 거니까 자기가 느끼는데요. 내가 이거는 확실히 다르구나 내 몸이라는 게. 근데 여태까지 살면서 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러면은 부엉이과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보통 아침 인간을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10시부터 2시까지는 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자면은 뇌 건강에도 좋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뭐 청소년들 키도 크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야행성이시라고 한다면 한번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야행성이 되게 행복하다 나는 너무 지금 좋아.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아침형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한때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아침형 인간 이러면서. 근데 그때 약간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아침형 인간 아닌데 이런 사람들 좀 몇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저기한테 맞는 사이클을 찾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사이클을 찾고 그 사이클과 맞는 직장을 찾아라. 그건 그런 거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보통 자기가 야행성이다 하면 11시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퇴근도 그러면 3시간, 2시간 늦게 하니까 퇴근도 2시간 늦게 하는 거야. 출근도 늦게 하니까. 그래 보통 6시 퇴근이라면 8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면 패턴에 맞춰서 출근을 해야지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가는 거잖아. 그런 직장을. 그지 그지. 그거 약간 그거잖아. 다이어트 하려면은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세요. 그래서 몰라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이런 거를 바꾸는 게 너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루틴을 설정하셔서 아침 인간은 아침형 인간이고 항상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맞아요. 자기가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겠다 하면 그걸 항상 이렇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지 생체 리듬이 바뀐다는 거.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한 개라도 바꿔야 좀 그 다음 또 삶이 바뀌죠. 그럼 또 다른 바꿀 게 또 생긴단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바꿔야 조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막 진짜 좋은 직장 옮길 거야 막 이렇게 결심하기보다는 나 시간이라도 좀 루틴 맞춰서 일어나야지 이런 거죠. 밤에 스마트폰이라도 덜 해야지. 그런 맞습니다. 게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 좀 사소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은 시간에 커피 마시면은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카페인은 잠을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맞아요. 왜냐면 커피를 최대한 마시지 마시고 저녁 식단에도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데 저녁에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보통 이렇게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아침과 낮에는 에너지가 풍부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조금 덜 먹고 이제 늦은 저녁과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한국 사회 같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점심보다는 저녁을 좀 건강하게 먹잖아요. 술이랑 같이 곁들여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수면 리듬을 유지하기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침이나 점심을 좀 과하게란 아니더라도 좀 거하게 먹고 저녁을 조금 줄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게 그런 수면 습관, 그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 자기의 진짜 안 좋은 것들이 많네요, 우리나라가. 밤에 불빛도 많고, 그러니까. 야식도 많이 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나라야.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면서 이거 누가 몰라. 그치, 이런 내가 사회를 사는데 이 사회가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아르바이트도 뭔가 얘기할 때도 항상 좀 거대해져.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수면에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제가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세상 모든 일에. 근데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잠을 잘 자면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을 바꿔주고 막 공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짜로 새로운 걸 막 더 알게 되고 막 더 잘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도 해보고 좀 실천을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기억력이나 어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그냥 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노력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좋게 말하면 자기 투자. 그렇죠. 진짜 자기 투자예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뭔가 공부 잘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은 자기 직전에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덮고 바로 잘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보래. 그러면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냥 그때 심리적인 역할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그렇게 이것 때문에 뭐 이게 영어 단어가 외워진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잠이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본인이 진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면은 그 자기 직전에 외우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외우는 되뇌이는 연습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 많으시잖아요. 막 1분 자기소개 같은 거 준비할 때 이런 거 머리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왜냐면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직접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다 짜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안 나오니까 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다 하면은 자기 전에 한번 외워보시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한번 달달 외우시고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꿈 같은 거 자주 꾸시는 분이면은 또 그런 게 꿈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억이 진짜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맞아. 꿈에서도 외우고 완전 꿀이네 꿀 진짜. 훨씬 재밌지. 맞아. 이야기로 외우면은 오래 가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누구한테 쫓기는 꿈인데 뭐 어디 떨어졌는데 바닥에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바닥에 막 영어 단어가 막 쓰여 있고 하면 딱 떨어졌는데 기분 좋겠다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 면접관들이 앞에 있는 거야. 그거 싫겠다. 완전 악몽이지. 그러니까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네. 어쨌든 또 잠의 중요성 또 잠 사소한 습관을 고치는 것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운동을 과하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운동을 뭐 해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근육들이 이제 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과음하지 않기. 보통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술을 마시면 잠 잘 오잖아요. 그래서 자려고 술 드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독인데? 네,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잠을 잘 오는 건 맞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체온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체온이 낮아지면 몸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하지만 음주 후 3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분해돼서 그게 알데히드가 되고 그것이 이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체온과 심박수를 끌어올려 결국 수면의 질을 낮춘다고 해요. 보통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술 마시면 잠은 잘 오는데 아침 일찍 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알데히드 같은 게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면은 되게 멀쩡한 거예요. 막 너무 되게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술을 많이 마시고 자면은 막 새벽 7시에 너무 말끔하게 깨는 거야. 맞아요. 잘 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교감신경 자극이 돼서 제대로 못 자고 있다가 맞아요. 깨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네. 많이 먹으면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다 연결돼 있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네. 균형이 맞아야 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데 네. 자꾸 술 먹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은 네. 그 리듬이 망가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성 우울증, 그냥 평소에 항상 우울하거나 항상 즐거워.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리듬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술을 사실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은 진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가끔씩 뭐 먹을 때는 좋죠. 그런데 이렇게 잠에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니까 만약에 드시고 싶으시더라도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네. 그 어제도 기사 보니까 술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 막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술의 병의 디자인이 예뻐서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친 건가? 그래서 없다는 건가? 근데 하루에 맥주로 따지면은 2잔이었나? 그 정도까지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체온 유지되고 혈액 순환되고. 뭐 근데 맞아요. 그걸로 막 잘 때까지 먹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좋죠. 뭐든지 심하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휴가 중에 수면 요양이라고 해서 휴가 중에 수면을 많이 취하는 게 좋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질문 드렸던 거에 답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잠은 부족하게 잤다 5일 동안 그럼 나머지 이틀 동안 잠을 몰아서 잔다 하는 것도 네네네. 그게 괜찮대요. 결국에 수면은 자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할당량이 있고 그 잠으로써 채운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라면은 보통 시간 아까워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좀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놀러 가시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위 눌림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몽유병이나 좀 자면서 좀 심각한 어떤 질환이랄까요? 아니면 네. 배드베팅이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나이가 먹었는데도 오줌 싸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기 참지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렘 수면 상태가 삽입이 돼서 그런 거죠. 그 리듬이 수면 사이클 리듬이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복잡한 이유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그렇고 뭐 코르티솔 분비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 병원에 가셔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받아보시면 그게 쫙 나오거든요. 네. 원인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너무 잠이 너무 만성적으로 안 온다거나 불면증이라던가 네. 우울감이 있다던가 좀 그런 게 심각하다 싶으시면 네. 수면 다원 검사 한번 찾아보시고 그 병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되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오, 진짜 이건 좋은 팁이다. 근데 맞습니다.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모르겠네요. 크게 문제시라면 병원에 한번 전화해서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잠을 잘 자려면 사실 잠이 잘 오는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침실에 풍수라는 게 있대요. 풍수. 네, 그래서 거기선 필요 없는 것들이 침실에 있으면 안 되고 수면 시 머리가 놓이는 곳 위에 잡동사니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스마트폰도 잡동사니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잠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풍수라기보다는 약간 좀 상식? 예, 그런 것들 통계적인 자료가 좀 쌓여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책들이 많아. 내 머리맡에. 네네네. 그럼 뭐 한 번이라도 보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면을 해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500년, 400년 전에도 뭐 그때도 뭐 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네네. 책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근데 그거를 막 갖다 놓으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런 애들 것들 갖고 멀찌감치 해놔라. 이런 의미에서 보통 그런 관상이나 이런 것도 통계학적인 거에 근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풍수 같은 것도 결국에는 경험적인 상식이죠, 사실. 그죠. 어떻게 보면 기납적 당연하지. 결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머리를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것도 감론을 그런 얘기 진짜 일박이 많죠. 또 있어요. 그런데 뭐 잘 때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고 화장실 쪽 두지 말고 부엌 쪽으로도 두지 말고 막 이런 뭐요? 것들이 있는데 부엌 쪽도 있어요? 네, 부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엌이 불을 관장한데 그래서 그쪽에다 머리를 두면 그래 머리 뜨거워진다는 거야. 이건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면 얘기예요. 나 잘 때 위는 부엌이고 오른쪽은 화장실이고 앞쪽은 안 좋은 건 다 있네. 안쪽은 그 나가는 문이면 나는 잘 수가 없는 건가?
근데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에는 그게 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가 안 좋죠. 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머리를 뒀어도 안 된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원룸 살다 보니까 원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취약한 거예요. 그 풍수질이. 맞아요. 왜냐면 바로 화장실 부엌 다 같이 있는데 그걸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풍수지를 네.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살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겠지.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원시 시대 때 노동을 뭐 3시간 4시간밖에 안 하는데 이제는 뭐 8시간 9시간 맞아, 한다고. 맞아. 오히려 이게 인간이 퇴보하고 있다. 인간의 맞아요. 삶의 질은 퇴보하고 진짜 있다. 질은 이런 얘기 퇴보하는 하는데 것 같아. 진짜 이 수면에 있어서도 이게 퇴보하는 거를 볼 수 그리고 있는 집 거지. 같은 것도 네. 동굴 같은데 돌아다니다가 여기 좋다 하면은 거기 좀 꾸려가지고 하루 이틀 자고 다른데 가고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몇십만 원씩 내면서 이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공간에서 이거 진짜 질이 떨어졌어. 난 그러니까. 다시 원시일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풍수지를 보니까 갑자기 이런 다시 호모 우리가 에렉투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살고 있었는지 알겠네. 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네. 난 왜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나는 이런 불만이 쌓여 맞아. 있거든. 맞아. 아. 또 잠에도 이렇게 자는 거 얘기하는데도 또 불만을 그러니까 머리도 둘 데가 어쩌면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떤 데들은 고시원 살 때는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누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서쪽으로 자야만 한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진짜. 얘기들 정말. 그런 사실 뭐 머리 어디다 두지 마라 이런 건 사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들으면 사치야 이런 머리를 것들. 둘 때만 있으면 자는 네. 거지. 그러니까요. 너무 슬프네. 사실 우리가 발붙일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살 때도 있잖아요. 이 서울 맞아요, 서울 맞아요. 한 구석에 참 저도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네. 최대한 남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어쨌든 그 공간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또 음향적으로도 한번 보자면 음향도 너무 완벽한 정적이 있으면 도리어 숙면에 방해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네, 소음이나 소음이 좀 있어야 그런 게 된다. 필요하다. 네, 보통 주무실 때 그래서 ASMR로 요즘에 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귀 뭐예요? 파주는 소리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박 먹는 소리 막 이런 거 녹음해서 잘 때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MC 스퀘어 같은 건가? MC 스퀘어 같은 느낌도 있고 비슷하네. 어쨌든 그러면 그런 정적을 최대한 좀 삼가고 적당한 소음은 필요한데 너무 막 귀마개를 꽂고 그러면서 주무실 맞아요.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팁 같은 거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약간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은 블로그에다가 더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원인이나 왜 저희가 이런 팁을 드렸는지 이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 블로그에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그런 잠을 잘 자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 한번 보시러 한번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들으시고 이거 너무 할 게 많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최소한 내가 수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잘 자야지라고 뭐 노력하는 것도 네. 큰 변화니까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고. 네. 일단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루틴을 항상 본인이 12시에 자면 항상 그 12시에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맞아요. 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지. 사실 먹는 거는 그 조절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지 한 번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스마트폰이나 그런 패턴 잠을 항상 균일하게 자라 이것만 지키시면은 굉장한 그런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위 눌리는 것도 그런 수면 패턴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가위를 많이 눌리신다면 수면 패턴을 균일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을 4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4시간만 자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폴레옹도 4시간만 자는 걸로 3시간만 자는 걸로 유명했고 마가릿 대처 영국의 총리, 영국의 초대 여성 총리죠. 그 대처 총리도 잠은 잠을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망친 거지. 잠은 많이 잤어야지. 네, 그거는 뭐 의견이 반반이 양분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쇼트 슬리퍼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근데 맞아. 그 연구 결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덱투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이게 돌연변이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런 잠을 적게 자는 것도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적게 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지 말자. 1% 미만만 가지고 있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 4시간 자고 일어나는데 맨날 말끔한 거야 기분이. 그러면 본인은 쇼트 슬리퍼인 거예요. 근데 아니 1% 미만인데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완전 사기네.
그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거잖아요. 1% 미만의 사람이 네. 뭔가 그래서 리더가 네. 된 게 그러니까 약간 성공하기 좋은 유전자 아니야? 사실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괜찮은데? 맞아요. 네, 약간... 그래서 보통 그런 쇼트 슬리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한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냥 투잡 뛰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두 배. 예. 돈도 이게 두 배로 벌고. 보면은 백수가 없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신문도 한번 아침에 돌리고 나오고 약간 이러는 거죠.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10시간 수면을 취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잠에 너무 그렇게 너무 나는 잠을 많이 자서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그 의사들이 권장하는 시간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이에요. 네. 너무 많이 자도 심장병 그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네. 너무 적게 자도 위험하니까. 네, 맞습니다. 대다수 70%? 네. 거의 우린 70%에서 80% 안에 들어가니까 대부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네. 7시간 안쪽으로 자는 게 가장 안전하다? 무난할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이게 이제 끝인데요. 네, 그렇게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들에 대한 답을 미리 드리자면 잠은 4시간만 자도 된다라는 거는 쇼트 슬리퍼에 대한만 해당되는 거고 극소수. 네, 가위 눌림은 아까도 뭐 들으셨겠지만 그 수면 패턴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 가위 눌림 할 때 네. 저는 한 번도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안 당해봤어요. 듣기로는 뭐 위에서 막 귀신이 나를 누르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귀신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잠도 못 자고. 그런 생각하시면 좀 무섭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뭐 그런 수면에 대해서 고민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본인을 혹사시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방송을 듣고서 조금이나마 지금부터라도 저도 오늘부터 실천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라도 그런 수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이렇게 수면을 잘 취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없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진짜. 네 그렇게 이런 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수면도 기본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수면권도 진짜 있어야 돼. 어쨌든 이런 위클리 픽 이렇게 오늘 마치려고 하고 저희 이런 유튜브하고 이런 페이스북, 트위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에서도 항상 시청자 게시판에 좋은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피드백? 네, 코멘트도 올렸으면 좋겠고 저희 이렇게 1, 2부 이제 나눠서 방송하니까 그것들 모두 다 이제 다 아껴주시고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저희 이렇게 위클리 픽 마치겠습니다.